오늘은 오랜만에 또 진행하는 경매 인간극장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낙찰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저도 하루에 한 10분 정도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하면 참 다양한 삶을 살고 계시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계시고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느낍니다. 근데요, 여러분 진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땐 굉장히 행복해도 되는데 본인 혼자 되게 불행하신 분이 있고요. 굉장히 불행한데 본인은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되게 그 와중에도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까요? 힘들어도 생각을 옳게 가지고 긍정적이신 분들은 그게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반드시 이루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룹니다. 저는 너무 많이 지켜봤어요. 네. 근데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벌써 생각 자체가 불행하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어때요? 네. 그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불행한 길로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해결책은 있다. 실제로 해결책이 진짜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접근하고 생각하고 내가 내 스스로 일단 건강함을 잘 유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겠다. 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은 역경은 우리가 살면서 다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까지 인생 그냥 우리가 대충 살아왔나요? 아니죠. 눈물 짜고 콧물 짜고 가슴 아파 보고 그냥 철렁해 보고 그냥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도 가져보고 나는 도대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 우리. 그죠? 예? 자, 이런 건 누구나 겪는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똑같이 우리 코로나 겪었죠? 네. 자, 모든 사람이 이 힘든 시기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똑같이 분명히 겪었어요. 그때 겪었을 때 여러분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힘들었을 때 감정을 끄집어내보세요. 어떤 부분 때문에 뭐가 힘들었는지. 자, 다양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매출이 줄어서 장사가 안 돼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거 말고 내가 다른 걸 모색해야겠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난 다시 이런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다른 일을 모색해야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일을 만나가지고 그걸로 잘 창출하신 분이 있어. 네, 근데 다른 걸 만나긴 만났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어찌저찌 정부 정책 지원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할만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다니까요. 자, 누군가는 그때 비슷한 똑같은 시련을 맞았는데 그 기회로 발판 삼아 인생이 역전되신 분도 있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기회에 아예 무너지신 분도 있어. 물론 무너지는 것보다 그냥 유지 자체도 괜찮은 거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기게 되면, 여유라고 하긴 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럴 때에도 내가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지? 고민의 시간을 겪으면서 실천으로 옮기면서 그 실천을 통해서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똑같은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 기회를 발판 삼아 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다는 건 그건 누구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전 정말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월급이라는 마약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요. 꼭 월급이 아니어도 안정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장사군들 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게 아예 안 되면 확실하게 딱 접어버리고 뭔가를 딱 도약하기 위해서 내가 확 움직이는데 이게 그냥 먹고 살만하게 어느 정도 장사가 꾸준히 되거나 먹고 살만하게 잘릴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은 더 근무할 것 같고 들어오는 이 월급이 너무 마약인 거야.
예. 그분들의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경매, 공매를 만나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처음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데요. 있다가도 이게 한두 번 패차라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마약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기댈 곳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의지할 곳이 있으면, 돌아갈 곳이 있으면 여기서 절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동기부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요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제가 말하는 이야기를 맞아, 나도 그런데 나도 이렇게 굿모닝 경매를 보고 있긴 한데 조금 내가 막 굳이 또 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의지까지는 좀 잘 없긴 한데 요런 거 느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고 하는 게 목표시라면은 뭐 목표 이루신 거잖아요. 근데 자 충분히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자,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게 아니라 그게 영원하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진짜 영원하지 않을지 몰라요, 여러분. 응?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 위험하다는 신호인 거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우리 남자 회원님이셨어요. 어차피 이제 익명으로 이제 제가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남자 회원님이셨는데 이제 태권도장을 운영하세요. 태권도장 운영하는데 그래도 차 떼고 포 떼고 600만 원 정도 남는다 그래요. 또 이게 사범이나 누구 따로 쓰는 건 아니고 아내분하고 함께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9살 정도 되는 어린 자녀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대요. 임대 아파트인데 투룸인가 쓰리룸인가 이런데 굉장히 싸죠.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신혼부부한테 제공되는 거죠. 이게 2억 4천인가 보증금 2억 4천에 얼마나 그랬지? 28만 원인가? 하여간 되게 싸요. 쓰리룸이었던 것 같아요. 쓰리룸. 새 아파트. 요즘 임대 아파트는 어느 호실이 임대 아파트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잘 다행이죠. 옛날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임대동만 따로 하고 이런 건 없어졌는데 정말 전 너무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근데 그 2억 4천마저도 내 돈이 아니에요. 80% 대출을 은행에서 받은 건데요. 거기서 금리도 굉장히 저렴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물건을 내가 일반 거래로 사려고 그러면 2억 4천에 한 100만 원, 150만 원은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나가지도 않고 이거를 10년 동안 보장받는 거예요. 10년 동안. 여러분. 물론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고 행복한데 이거는 그냥 내가 큰 목표 없이 그냥 어떤 삶의 질적인 면에서 만족한다. 라고 그게 목표다 라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계속 그런 거를 또 연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살아가면은 충분히 뭐 행복한 겁니다. 실제로 아내분께서도 지금 이 상황과 삶을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이제 그 관장님께서 좀 더 도약하고자 이 상태는 위험한데 이게 이런저런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사실이 위험하다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고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상담을 하면서도 불안한 건 뭐냐면 이게 안정적인 수입과 일단 살만한 집이 10년 동안 보장됐다는 안도감 때문에 원래 본인 스스로 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노력의 파워가 이만큼 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 요만큼밖에 안 나가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동기부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열정이 식지 말으라고 제가 매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식는 경우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뭐 부족하죠. 저도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제 이분이 이제 그저께 상담을 하고 가셨으니까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주차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어저께 마지막 주차 수업을 하고 열정이 끊기면 안 되는데 물론 한 달은 가겠지만 열정이 이게 꾸준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국민 임대주택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10년은 잃어버리는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10년도 아니고요. 그 5년 만에 굉장한 부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누군가에게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10년을 맛보게 되면 똑같이 일본과 똑같이 잃어버린 30년까지 맛보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여러분, 민주당에서 임대주택 노래를 불러가지고 임대주택 뭐 많이 했죠. 잘했어요. 저는 그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온 나라가 이제 임대주택 이렇게 북한처럼 이렇게 되면 될까요? 그죠? 본인들의 자식들은 정말로 임대주택에 살거야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어쨌든, 자, 이걸 저걸 떠나서 그런 마약에 여러분 잠깐 활용하려고 들어간다? 그럼 오케이, 응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안 돼요. 안 돼. 거기 안주에, 이게 사람이, 그게 이제 안정감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예. 우리 용현이, 누구야? 노 팀장님 있잖아요. 노 팀장님이 직업군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직업군인이었을 때 본인도 직업군인이신 분들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예. 그 월급도 박봉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유가 있지도 않은데 근데 주차장에 가보면 이게 외제차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 환경이 주는 무서움 때문이에요. 일단 집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 BOQ라 그래가지고 관사가 다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여가 들어오면 어떤 집을 유지하는데 특별히 들어가는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 거예요, 별로. 그렇다 보니까 원래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런 비용들이 막 나가야 되니까 수도세, 전기세도 아껴야 되고 에어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집 문제 어떻게 내년에 집값 오른다는데 그럼 빨리 잘 저축해야 되네. 그럼 이거보다 더 빨리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결혼도 해야 되는데 돈도 모아야 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하면서 나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계속 만들어질 텐데 이게 이제 뭐 다 제공이 되니까 그냥 있는 거 쓰는 거예요, 이게. 5년 후, 10년 후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게 될 텐데 사람이 또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일단 지금 여러분 살만한가요? 이게 무서운 마약이라는 걸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우리 이제 어느 관장님의 이야기였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자료 하나 함께 보여드릴게요. 너무 재밌는 분이세요. 예. 자, 요렇게 잘 정리를 해갖고 오셨어요. 제가, 너무 재밌게 회원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경매를 시작한 이유, 여러분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예. 좀 확대해 볼까요? 경매를 시작한 이유 해가지고 노후에 폐지 주우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벌써 처음부터 재밌습니다. 20년 30년 후에도 현재와 같은 삶은 없을 테니까 내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고 싶다. 장점은 쉽게 본인의 장점을 또 적어 오셨더라고요. 쉽게 열정적이다.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려고 한다. 좋네요. 단점 쉽게 꺼진다. 이게 좀 이상해요. 장점하고 단점이 겹쳤어.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한다고 했는데 쉽게 꺼진다며. 맞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며. 도대체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좀 슬퍼요. 본인에 대한 알아차림이 약해요. 그렇죠? 본인에 대해서 일단 알아차림이 약해요. 요것도 이제 알아차림을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생각이 많다.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거, 꾸준함, 행동하라, 길게 가야 된다. 그래요. 예. 이게 꼭 길게 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왜요? 잘못된 걸 길게 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자, 결론, 지금처럼 살면 노후에 폐지 죽는다. 굉장히, 멋진, 솔직한, 우리 회원님의 멘트였는데요.
자산 현황 정리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쫙 써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회원님이 진짜 멋있었던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대출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남편분하고, 상의를 통해서, 이거를 매도해가지고, 요 투자금으로, 이 종잣돈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당신 자신은 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월세로 들어가서 살면서 이 목돈을, 왜냐면 이 목돈을 다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투자금이 어떻게 됐더라? 1억 7천에다가 가용자금까지 해서 한 2억 3천 됐거든요. 이 목돈을 어떻게 지금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월세 살더라도 이거 가지고 종잣돈을 불려가지고 이제 자리 잡히면 그때 집을 사겠다고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이미 가족들이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상담을 온 거예요. 실제로 매도 계약까지 했어. 이제 잔금 치르는 날이 9월 달이에요. 네, 멋있죠? 사실 이거를 이렇게 용기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응? 이렇게 용기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단해요. 자, 이분은요, 이렇게 행동하기까지 분명히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과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이분 나중에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절실함이 있어요. 이분의 환경은요, 될 때까지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은 본인이 설정한 거예요, 지금. 지금 월세 나가는 것도 이제 이자를 내야 돼. 그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거기도 지금 빠듯하단 말이야. 그것도 빠듯하고, 그러니까는 이걸로 나는 반드시 내야 되는 거야, 지금. 내 스스로를 이룰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또한 만든 거죠. 나 진짜 박수 쳐드려서 대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잘했다고. 네, 제가 여러분들 막 대출 받으라고 이런 거를 막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행력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돈을 땡기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결국에 어떻게 해낼지 저는 믿고 있고 봐왔고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기로운 대출일까요? 그죠? 네. 그래서 대출이 아니지, 슬기로운 판단일까요? 이 매도한 거 아니에요? 1주택이 있는 거를. 그죠? 또 마침 좀 인천 쪽이에요. 인천 쪽은 또 상승을 바라보기 또 더욱더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예, 과감하게 파는 거, 너무 또 찬성했죠. 또 좋은 입지, 좋은 물건이 또 괜히 팔면 안 되는데, 예, 응? 그것도 뭐 괜히, 여러분 또, 나도 팔아야겠다 그러고 막 다 팔지 말고, 이게 팔아야 될 게 있고, 팔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 어쨌든. 그래서 그 회원님이, 야, 이렇게 오셨는데, 야, 이분 나중에 잘 되시겠다. 금방금방 잘 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저도 흡족하더라고요. 벌써 멘탈이 준비돼 있으시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 이제 얘기한 우리, A 관장님 스토리가 있고요. 또 B, 우리 어머니, 우리 회원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 관장님의 스토리가, 이분은 그러면 멘탈이 준비가 안 됐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예,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우리 관장님처럼 이렇게 적정하게 내가 먹고 살 만한 거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쉽게 열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이런 게 항상 여러분들이 꼭 진리를 이 실전에 필요한 이런 지식을 꼬박꼬박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회원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멘토님, 이렇게 급하게 빨리빨리 성취하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빨리 행동하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느긋하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꼭 그게 빨리빨리 실행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꼼꼼하게 천천히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빨리빨리 선택하면서 빨리빨리 실행하면서 시행착오가 빨리빨리 뭐가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둘 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정답이 뭘 것 같아요? 응? 처음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면, 진짜 완전 초보라면, 그리고 내가 물어볼 멘토조차 없다면 꼼꼼하게 천천히 진행하는 게 맞아요. 자, 저는 두 가지 분명히 가정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고수가 주변에 없어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진짜 초보라면 꼼꼼히 천천히 가는 게 당연히 맞아요. 예. 근데요, 물어볼 멘토가 있다면 꼼꼼하고 천천히 갈 이유가 있어요? 이미 모든 걸 경험한 사람이, 예, 안내 가이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빨리빨리 움직이면 빨리빨리 돼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건 말고 번외로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꼼꼼하고 천천히 해가지고 이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점점 속도가 붙습니다. 맨날 꼼꼼하고 천천히 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런 거를 경험하다 보면 내가 꼼꼼하게 체크하던 것들이 1000가지였다면 처음에, 나중엔 100가지로 줄고요. 나중엔 10가지, 나중에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자, 결국에는 천천히 꼼꼼하게 완벽하게 천천히 고르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빠르고 뭘 선택하고 빡빡빡빡 나가더라도 다 문제가 안 생겨.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이런 훈련을 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에? 여러분 막 급해 보이고 막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 결정하고 또 이거 진행하고 저거 진행하고 그 사람이 로스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저렇게 많은 일 다 언제 어떻게 해? 다 해, 여러분. 지금 사업에서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이요, 다 그걸 경험해 갖고 올라오신 분들이요. 그 과정 가운데 꼼꼼하고 체크하면서도 실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란 또 경험을 토대로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근데 시간도 단축돼.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에? 여러분 알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애초부터 맨 땅에 헤딩하면서 모든 걸 꼼꼼하게 천천히 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오래 걸려. 응? 전문가하고 상담하면서 금방 그냥 빨리 달려나가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좋은 물건을 잘 낙찰받는 것도 중요한데, 예,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가 다 목표시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과 리스크와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까지 요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제 상담을 하고 가셨던 분들한테 뭐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좀 자세한 내용은 얘가 다 이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께 멘탈 관리 차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요즘에 경기도 다시 좋아지고 점점 또 국가에서도 예산을 많이 풀었죠. 그리고 외국의 자본도 많이 지금 또 투입이 되면서 물가도 잡혔잖아요. 이제 2%대로 내려와가지고 국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자, 이 돈 푼 것들이 또 어디로 갈까요? 예, 당연히 다시 이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시 부동산이 꿈틀꿈틀하면서 진짜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섭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요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번에 그 강의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고래TV님,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리라. 맞습니다. 에블리님, 잊어버린 10년 경험했어요. 아, 그랬구나. 박영자님, 멘토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스타트하우스님, 꼼꼼하게 빨리빨리. 그죠? 양님, 저도 서울 거주한 빌라 매도 안 돼서 전세 주고 지금 근처에 월세 살고 있어요. 그 돈으로 상담받고 싶었지만 남편이 비협조적이어서 그냥 경기도에 전세 끼고 아파트 샀어요. 공투도 몇 개 했고요. 그래요. 그렇군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 회원님이신가요?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이거 자세하게 상담을 해야죠.
상담 신청을 하셔가지고. 자, 김수성님, 안 그래도 계속 안 풀리는 일로 스트레스가 좀 쌓이려고 했는데 덕분에 가벼워졌습니다. 해결책은 있다. 저는 꼭 찾아낼 거예요. 꾸준히 해나갈 겁니다. 흔들리는 멘탈 잡아서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래요. 예. 지금 생각하니 상담받고 공장 투자하고 싶다는 말 간절하네요. 언젠가 되겠지요. 예,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내 청춘. 예, 언젠간 갑니다. 예, 예, 언젠간 가겠지가 아니라,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빨리 상담 잡고 오세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예? 언젠간 간다니까, 진짜로. 완전히 간다니까. 그냥 올라갈 거예요. 그냥 요단강 건너려고 그래요. 그때 깨달을 거예요. 빨리 오라니까. 오늘 상담 청해가지고 날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게워치님, 느슨한 마음 잡고 자이메토님 방송 챙겨보고 있어요. 잘했어요. 예, 아침 방송 덕분에 매일매일 반성하며 마음을 잡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메이라클 제이미님. 일단 행동하고 움직여야 실수도 경험으로 삼아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올리브스토리님, 맞는 말씀이에요. 주옥 같은 얘기죠. 근데 어저께, 예, 요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자, 좋은 팔자 쿠쿠다스님, 똥스님, 이미 청춘은 지나갔죠? 그랬군요. 예, 여러분, 예. 여러분의 청춘은 또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 노후 입장은, 또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청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 어디 텔레비에 누가 얘기했는데, 장인어른이 68인가 뭐 그렇대, 장인어른이. 그래가지고, 왜 경로당도 안 가시고 심심하다고 맨날 그러시냐고, 경로당 좀 다니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뭐라 그래? 경로당 갔더니 자꾸 형들이 청소시켜가지고, 형들이 청소시켜가지고 귀찮아서 안 간다고. 여러분, 예, 뭐라 그래? 형들 입장에서는 한 살 젊은 것들이 청소를 해야지, 예? 여러분이 청춘은 지나갔다고 생각하니까 더 빨리 늙는겨. 우리 형님, 누님들 그러지 말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뇌과학자가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 응? 뇌과학자가. 내가 젊다고 생각하면은 뇌도 젊어지고 피부도 젊어진대요. 에?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면 뇌도 늙고 피부도 더 빨리 늙는데, 이게 하버드에서 무슨 실험을 했는데, 이거 30년을 추적했다나 버렸다나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젊었을 때 살던 마을로 돌아가고 그때 당시 얘기만 하고 그 친구들을 모아놓고 막 이렇게 살게 했대요. 근데 진짜로 뇌도 젊어지고 건강도 돌아오고 피부도 달라지고 이게 진짜 막 회복이 되더래요. 네, 그러니까 늙었으니까 늙었다 그러지 말고 젊다고 얘기하고 자꾸 내가 생각을 그렇게 갖고 그렇게 먹으래요. 마음을 먹으래요. 그럼 다 달라진대, 내 몸이. 응? 여러분, 이건 증명이 된 얘기를 제가 그냥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러죠? 예, 오늘은 음악이 빠지나 싶더니 또 음악이 나왔는데. 이게 라디오 방송이면, 자, 노래 나갑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이렇게 하면서 들었을 텐데, 라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네요, 여러분. 그래요. 예, 지금이 가장 젊은 날, 드림25님, 맞습니다. 네. 예, 좋은 팔자 쿠쿠다스님, 저도 50대 만학도인데, 언니들이 제가 막내라 너무 귀엽다고 이뻐해요. 거봐. 50대 만학도인데 언니들이 귀엽고 이쁘다 그런데 우리 좋은 팔자 쿠쿠다스님 그러면은 이 언니들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또 어린애들 있는데 가지 마.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또 슬프잖아. 근데 또 어린애들인데 가면 또 같이 또 젊어지는 맛도 있어요, 여러분. 에너지 충전이 됩니다. 에너지 충전이. 우리 사무실에 우리 또 젊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 노 팀장님도 있고, 우리 홍의원님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같이 약간 젊어지는 것 같아. 그냥 나 혼자. 걔네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나 혼자. 그러니까.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또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김희진님, 이곳은 대전인데 상담받고 싶은데 제가 식당을 하느라 바빠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전화 상담 있잖아, 전화 상담.
응? 예약하고 그 시간에 30분 정도 저희가 통화하잖아요. 그죠? 예. 전화 상담하세요. 아니, 이걸 아직도 안 했다고? 아, 저희 회원님이 아니신가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죠? 멘토님도 젊은 영웅이셔요.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요. 예, 저도 매일매일 변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임영웅 씨가 참 부럽습니다. 아, 임영웅. 얼마 전에 손흥민하고 축구장에서 축구도 같이 했더만. 그렇게 유명해지면은 막 진짜 유명한 사람하고 축구도 같이 차고 참 좋더만. 부러워요, 우리 임영웅식 씨. 아우, 예. 제가 수업하다가 뭐라 그랬더라? 마포 얘기했나? 뭐 얘기하다가, 어머, 거기 영웅이네 집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영웅이가 누구예요? 아, 그냥 국민 동생인가봐, 영웅이는. 아, 부러워 죽겠어. 어쨌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예. 줌 상담도 받아주나요? 그럼 줌 상담 해드려야죠. 예, 여러분들, 요청하시면 다 해드리니까, 그렇게, 우리 회원님들은 허심탄회하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한국 사람들 정서예요, 이게. 우리는 평생 회원 제도잖아요. 언제든지 물어봐도 되는데, 이게 교육이 끝나고 나면 괜히 물어보기가 좀 애매하고 그래. 이게 한국 정서가 좀 그러거든요? 괜히 실례인 것 같고. 그러지 말아요. 언제든지 전화해. 에? 언제든지 물어봐. 이 좋은 혜택을 왜 누리지를 않아? 그죠? 에? 지금 보니까 우리 회원님 같은데? 아이디를 잘 모르니까, 응? 에, 몰라서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대부분 경제적 자유를 빨리 이룬 사람들은 다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인 사람들. 질문이 많은 사람들. 예. 질문이 많은 사람을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여러분. 회사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더 승진 많이 해요? 질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승진 많이 해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예? 아, 또 너무 길어진다. 나중에 얘기해요. 또 나중에 얘기해보자. 그래요. 회원가입 어떻게 하나요? 회원가입은 여기 번호 나오잖아요. 여기 번호, 전화번호 여기 있죠? 네, 여기 전화하시면 안내해 주니까, 예, 여기 안내 받으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현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